카데나스 이슈가 터졌습니다. 이게 카데나스가 내년에 KBO에서 뛸 수도 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카데나스 선수가 키움 공식 SNS를 팔로워해서 이게 시작이 된 건데요. 구단 측에서는 그냥 근황 정도로 물어봤다. 구단이 괜히 근황을 물어보진 않습니다. 사실 삼성 팬들 입장에서는 진짜 너무 미운 이름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삼성이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이게 뭐 외국인 그렇죠. 선수가 오네, 여권이 어떻게 되네, 일본으로 가네, 난리 부르스를 쳤지 않습니까? 네. 자, 그리고 또 한 경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상대는 키움 대 삼성이었는데요. 대구에서 펼쳐졌죠. 자, 삼성이 6대 3으로 승리를 가져갔네요. 네, 경기를 봤는데 이 시즌 그 경기 막판에 집중력에서 갈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우리 김영우 선수가 또 홈런을 때려내게 되면서 삼성으로서는 김영우 선수의 이런 장타력이 회복된 것에 대해서 또 의미를 둘 수 있을 것 같아요. 4회와 8회 또 팀이 필요할 때만 적절하게 홈런을 쏘아 올려줬었는데 레이에스 선수가 또 승리 투수가 됐고 김영우 선수가 활약을 하게 되면서 키움을 상대로 승리를 하면서 또 홈팬들에게 또 기쁨을 안겨줬습니다. 네. 사실 오늘 뭐 삼성과 키움의 경기는 승패도 중요하지만 승패보다 더 관심을 모았던 이슈 중에 하나가 삼성의 오승환 선수 문제입니다. 네, 오승환 선수가 이제 현재는 지금 1군에서 나간 상태잖아요. 네. 네. 과연 이 선수에 대한 고민을 아직까지 삼성에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 같긴 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이런 조합을 실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이 플레이오프에 선착하고 나서 이제 불펜에서 이 엔트리 변동이 2-3명 정도 이렇게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오승환 선수가 아무래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2군을 내려보냈는데 오승환 선수를 빨리 내려보낸 것은 어떻게 보면 뭐 선수들에 대한 메시지나 이런 점일 수도 있긴 하겠지만은 오승환 선수가 흔들렸을 경우 팀에 미치는 영향이 정말 어마무시하게 큽니다. 그래서 그 최근 경기였죠. 오승환 선수가 내려가기 직전에 그날 경기에서 디아즈 선수가 실책으로 시작한 그런 대량 실점의 발단이 되긴 했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베테랑 투수라면은 더 이상의 실점을 막아주지 않으면서 또 그 디아즈 선수가 얼마나 미안함이 크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게 막아주지 못하면서 무너지면서 한 점 차까지 쫓겼단 말이죠. 그런 상황, 그런 모습들은 이 베테랑 투수로서는 사나타이 봤을 때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고, 그래서 참 이게 고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아는 오승환 선수는 한창 마무리 투수로서 이렇게 정말 기량이 절정에 올랐을 때도 많이 던질수록 좀 기량이 계속 유지되는 그런 스타일이고, 오히려 쉬면은 조금 약간 꺾이는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최근 몇 년 동안에는. 그런데 올 시즌에도 휴식을 주지 않았던 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휴식을 주고 난 다음에 마무리에서 중간 개투로 또 한 차례 바꾼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그렇다면 이번에 준 휴식이 나중에 플레이오프에 엔트리 합류를 시켰을 때 그게 바로 또 시점 감각이나 이런 것을 잘 적용이 될지, 이것도 정말 걱정이긴 하지만은 또 반대로 생각해보면 오승환만큼 경험이 있는 그런 불펜 투수가 있는가, 이것이 관건이죠. 또 가을 야구는 경험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오승환 선수가 경험에서 결코 뒤지지 않거든요. 하지만은 예전처럼 구위가 따르지 않고 정말 여러 가지 그런 모습들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삼성 선수 지금 계속 불펜을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존에 베테랑 선수 송은범 선수도 한번 써보고 있는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조합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 선수 이제 플레이오프를 먼저 확정 지으면서 이제 뭐 연습 경기나 시즌 경기를 통해서 엔트리를 꾸려 나갈 텐데, 근데 또 그런 경기로는 뭐 정말 완벽히 집중할 수 있는 경기가 아니니까 엔트리를 꾸리는 정말 고민이 많아질 테고, 그래서 플레이오프 엔트리가 딱 발표되던 그날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상대 전적 이런 것도 봐야 될 텐데, 오승환 선수가 뭐 어떤 팀에 강하고 약하고 이런 점들도 좀 고려될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결정이라는 거네요. 그렇죠. 네. 지금 팬들의 의견도 사실 분분한 것 같아요. 네. 예, 아무래도 단발 승부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왔기 때문에 구위가 떨어진 오승환 선수를 좀 빼는 게 맞다라고 얘기한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승환 선수가 가진 상징적 의미 플러스 노련미와 경험치를 생각한다면은 불러와야 된다라는 의견이 분분한데, 그냥 개인적인 의견으로 김하진 기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지금의 구위나 아까 말씀드렸던 오승환 선수의 부진했을 때 그 파장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어쨌든 그 삼성으로서는 이 젊은 선수들이 주축으로 이렇게 힘을 받아서 이렇게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저도 너무 어렵네요. 그런데 또 저도 수많은 가을 야구를 봐왔지만은 그때만 되면 또 어마무시하게 살아나는 그런 선수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게 네. 스타잖아요. 그래서 네.
지금 삼성의 불펜의 면면으로 봤을 때는 정말 그만한 경험이 없고 그나마 그냥 최고참 정도가 지금 뭐 85년생 임창민 선수 이런 정도인데 임창민 선수도 물론 큰 격의 경험이 많습니다. 하지만은 삼성이 더 큰 무대에서 좀 활약을 하거나 그렇게 하려면은 오승환 선수 경험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 부분을 정말 너무 어렵네요. 저도 예전 지금 야구 기자를 하면서 오승환 선수가 없는 가을 야구는 한 번도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삼성의 가을 야구 진짜 한번 상상해 본 적이 그렇죠. 없죠. 예. 네. 아, 이거 진짜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그 정말 구단 측에서는 머리에 쥐가 나지 않을까. 그렇죠. 근데 아마도 계속해서 오승환 선수의 구위를 이제 자체적으로 테스트하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네. 계속 테스트를 하고 오승환 선수 본인도 이대로 시즌을 끝내게 되면 오승환 선수의 그 명예나 이런 문제로 봤을 때에도 그 오승환 선수 지금 일단 2년 계약이 되어 있잖아요. FA 자체 계약을 하면서 그래서 이렇게 시즌을 끝낸다면 내년 시즌에 오승환 선수 입지도 좀 불안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오승환 선수도 뭔가 퍼포먼스나 이런 면을 보여줘야 될 텐데 제가 보기에는 심리적인 문제도 가장 좀 크게 작용할 것 같습니다. 오승환 선수가 올 시즌 한 차례 자존심이 꺾으면서 중간 개투로 나가서 했던 그런 결정했던 것처럼 오승환 선수도 약간 1군에서 내려가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본인이 어떠한 투구를 해야 될 건지 팀을 위해 어떤 것을 해야 될 것인지를 좀 생각할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자, 그리고 삼성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그 뜬금없이 그리고 키움도 관련이 있다고 얘기가 나는데 카데나스 이슈가 터졌습니다. 이게 카데나스가 내년에 KBO에서 뛸 수도 있다? 라는 식의 보도가 나왔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그렇죠. 이 시작에 카데나스 선수가 키움 키움 공식 SNS를 팔로우해서 이게 시작이 된 건데요. 네, 사실상 이 선수들이 괜히 특정 팀을 팔로우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기아의 새 외국인 선수가 발표됐을 때도 오피셜 뜨기도 전에 그 선수들이 먼저 팔로우하거나 뭐 프로필을 바꿔놓는다 이런 식으로 본인의 그런 현재 상태를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기존에 뭐 구단 측에서는 그냥 근황 정도로 물어봤다. 그리고 키움이 지금 도슨 선수 없이 시즌을 계속 치르고 이대로 마감해서 새로운 외국인 타자가 필요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구단이 괜히 근황을 물어보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네, 카데나스 선수의 그걸 고려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키움으로서는 카데나스 선수를 영입하는 것 자체가 크게 뭐 변수를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죠. 일단 KBO 리그를 뛰었던 선수고 또 아프지 않았을 때 그 퍼포먼스나 이런 걸 봤을 때는 홈런도 때려서 장타력도 있는 선수고 또 카데나스 선수 개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카데나스 선수가 다시 메이저리그나 미국이나 이렇게 돌아가서 뛰려면은 이 KBO 리그에서 부상을 당해서 이렇게 정말 그 불명예스럽게 떠났다는 이런 것을 다시 쇄신하기 위해서는 KBO 리그에서 다시 기회를 잡아서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이게 좋게 표현하면 쇄신이지만 사실 삼성 팬들 입장에서는 진짜 너무 미운 이름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삼성이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이게 뭐 외국인 선수가 오네 여권이 어떻게 되네 미국으로 아니 일본으로 가네 홍콩으로 바다네 정말 난리 부르스를 쳤지 않습니까? 네. 예. 사실 카데나스가 처음에 보여줬던 퍼포먼스는 훌륭했죠. 그렇죠. 그래서 그만큼 믿었는데 자꾸 이제 납득이 안 가는 이해가 안 가는 부상을 이야기를 하면서 얘기를 하니까 이 삼성 팬들 입장에서는 속이 터질 노릇이었잖아요. 네. 예. 어쨌든 그럼에도 이미 삼성과 카데나스는 결별해서 이미 남남이 된 상태고 키움에서 뛴다고 해서 뭐 어떻게 말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카데나스 선수가 일단 키움에 뛰거나 했을 때는 만약에 내년 시즌에 삼성과 키움의 경기가 열렸을 때 카데나스 선수는 곱지 않은 시선을 많이 받을 수가 있겠는데요. 만약 그 선수가 활약을 계속 해주고 이렇게 한다면은 또 어느새 잊혀지고 이렇게 될 수가 있겠지만은 지금으로서는 약간 시점이 미묘하죠. 정규 시즌 다 끝나기도 전에 이 카데나스 선수의 SNS 팔로우 이것 자체가 그리고 지금 아직도 이 삼성과 또 오늘 하필이면 삼성과 키움의 경기가 있었던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이대로 가면은 뛸 가능성이 거의 많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 이후에 뭐 팬들의 개인적인 그런 좋지 않은 감정이나 이런 것들은 뭐 어떻게 뭐 구단이 정리할 수도 없는 일이죠. 아니 사실 제가 걱정하는 지점은 막 삼성 팬들 정말 꼴보기 싫지 않을까요? 이건 뭐 당연한 이야기고, 근데 그거는 카데나 선수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키움에서 뛰는 데 자체는 큰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키움이 안고 갈 이제 불확실성에 대한 리스크라는 거죠. 또 만약에 만에 하나 또 저러면 그렇죠. 어떡하나? 예. 그렇죠.
거기에다가 키움의 이전 타자였던 도슨 선수가 너무나 훌륭한 활약을 해줬습니다. 그 퍼포먼스 면에서나 팬들에 대한 팬 서비스나 아니면 팀 분위기를 돋우는 그런 역할이나 거기에다가 뭐 세부적 성적도 너무 좋았고 아마도 키움이 그 도슨 선수가 부상 당하지 않았다면 키움 역시 지금 순위 싸움 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타선이 있는 워낙 좋은 팀이니까. 그래서 도슨 선수와 카데나스는 팬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이게 다르잖아요. 그래서 팬 입장에서 아마도 이 반대의 목소리가 정말 커질 것 같기는 한데 그래서 이 키움이 뭐 카데나스 선수 말고도 다른 리스트들이 아마도 있겠죠. 그런데 아마도 불확실성을 가장 줄이기 위해서는 카데나스 선수와 접촉을 한 것 같은데 이 부분들을 키움이 어떻게 이 팬들을 납득시키느냐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성적이죠. 이 카데나스 선수가 잘 뛰어준다면 이것들 다 무마가 되겠지만 말씀했던 것처럼 또 허리가 아프다던가 이미 허리 부상이 있었던 그 전력이 있었던 선수가 이미 앞서 있었던 외국인 타자도 부상으로 나갔는데 그럼 그 이유는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그 팬들에 대한 그 팬들의 좀 신뢰도나 조금 그런 실망감 조금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있었던 4경기 경기 결과와 함께 각 구단들의 상황을 간략하게 짚어봤는데요. 오늘 경기 결과 순위표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변화가 없습니다. 하지만 유의미한 지점이 있다면은 바로 이제 5위와 6위 KT와 SSG의 경기차입니다. SSG가 반경기차로 KT를 바짝 쫓게 됩니다. SSG가 남은 경기가 이제 3경기 남았나요? 4경기 남았나요? 오늘 경기를 치러서 3경기가 남았습니다. 3경기 남았죠. 네. 그리고 이제 KT가 이제 2경기 남은 상태이기 때문에 네. 이 두 팀의 이제 두 팀과 맞붙는 일은 없지만 이 팀들의 성적에 따라서 4, 5, 6 저 순위가 어떻게 바뀔지 저기 이제 엎어지는 경우는 없겠지만 네. 동률이 되는 경우가 지금 문제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 KT가 남은 2경기에서 1승 1패를 만약 한다 이렇게 치면은 SSG는 이제 또 3승 1패를 거둬야만 동률인 상황인데 네. 오늘 경기에서 승리했죠. 그래서 이제는 2승 1패만 하면 동률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기를 치러지는 곳이 달라지죠. 만약 타이브레이커 성립이 되면은 다득점을 했던 KT 홈구장에서 하게 되는 상황이고 네. 어쨌든 KT랑 SSG는 남은 경기를 모두 다 이겨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스포츠는 플러스 최종의 무대 스포츠는 플러스 힘좀 내놓지